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시작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켓 트렌드 주제는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시장 해석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시장 대응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으로는 3월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8만 8천 명의 증가, 19만 명을 예상했는데 거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양적인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헤드라인 실업률도 이제 현재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그 질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특징이고 또 하나 이제 장기 실업자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재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혹은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 떨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시퀘스터를 비롯한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부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지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은 더 이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고용 시장 동향에 이제 추가 악화 혹은 둔화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진다든지 아니면 이 투자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재정 정책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용 지표 쪽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FRB에서는 여전히 통화 완화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지금 양적인 면에서도 좀 저하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탄탄하지 못했던 이 회복세의 질적인 저하까지 우려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시장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채 수익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거의 뭐 급전직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국채 팔고 주식으로 가라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 구간에서는 국채를 사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미국채나 유럽국채를 사는 물량도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채권 투자자가 주식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채권이 안 좋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들 거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일부 맞는 얘기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얘기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 가장 많이 내려간 가격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자, 유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90달러 정도로 저점으로 해서 97달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번 주간 동안 거의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지지 영역에서는 현재 하락세는 멈춰져 있고 추가적인 거래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낙폭은 멈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유가의 가격이 결국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S&P 500 지수의 일간 흐름인데 장 초반 1% 넘게 빠졌던 지수가 거의 절반가량을 되돌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Q 연장에 대한 기대감,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특히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 네. 금융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깨진다면 뭐 Q 연장에 깨질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주요 기업 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 항공업종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 항공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냐? 일종의 미국의 내수주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트럭 관련주라든지 철도 관련주, 항공주들이 미국의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머물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제 고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둔화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들, 또 오늘 나왔던 주요 기업, 지난 주말에 나왔던 항공업체들의 주요 실적이 모두 예상치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운송지수의 주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다우 운송지수의 주 종목군들과 함께 경제 지표의 둔화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동안 보였던 1분기에 보였던 위험자산 랠리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와 함께 정책 연장 기대감도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출구 전략의 우려감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반대로 뭐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그 정도로의 체크 포인트는 잡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호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QE가 지속된다면 시장이 과거처럼 그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다가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 지표가 이번 분기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일종의 보상 심리나 안전 심리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해외에 많이 팔고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소비재 영역의 종목군들보다는 경기 민감주들, IT 관련 종목군들을 주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대응 전략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생기기 이전까지는 조금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도 성장하는 내수주에 대해서만 신고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내수주 위주의 투자가 유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한국 그 종목들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또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뭐 ETF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여전히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아시아 이머징 마켓, 동남아시아 쪽에 SOC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 현황에 따른 증시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